안녕하세요. 포유 환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포유 환율연구소가 2021년 1월부터 2023년 3월 현재까지 약 한 3년에 걸쳐서 방송 활동 발자취에 대해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갑자기 이 주제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앞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다수가 우리 방송 내용에 비해 가지고는 수익률이 기대에 훨씬 못 미친다. 그래서 이게 뭐 자랑하려고 가지고 놓은 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좀 포유 환율 연구소를 좀 믿어 달라라는 뜻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8.15 방송에 출연한 시점이 2021년 1월입니다. 4월 초까지 방송을 한 8차례 하지 않았나 이래 기억이 되는데, 그 당시 이제 환율은 대부분 국내 경제 전문가들이 달러같이 큰 폭 하락, 그리고 원화같이 상승이죠. 심지어는 K개수 같은 경우에는 달러당 1,000원도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할 때 제가 정반대 의견을 제시한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러고 그 당시 금값이 온스당 2,000달러 안팎에서 왔다 갔다 할 때인데 3,000달러 주장하시는 분이 있었죠. 그분도 K 교수인데 제가 그렇지 않다, 금값 하락 반전할 거다라는 얘기를 한 기억이 나고, 또 비트코인이 8천만 원 할 무렵에 임 대표와 대화해서 이거 하락 반전할 거다라는 방송도 한 기억이 납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가지고 상당히 부정적이었죠. 그 당시 비트코인이 엄청난 인기를 얻을 무렵이죠. 그때 아마 저가 거의 유일하게 그 8천만 원 안팎에서 큰 폭 하락을 주장했을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도 의견을 제시했고요. 그 다음에 금리 관련해서도 그때 기준금리 인상을 할 그런 무렵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물가가 오르니까 시장금리는 상승할 거다라는 얘기를 한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이후 시장금리가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올랐죠. 또 시장금리가 오르니까 연준, 한국은행 모두 기준금리 인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시장금리 상승 요인도 이제 물가 상승이고, 기준금리 인상을 하는 배경도 또 물가 억제고, 그러니까 3월에 2021년 3월입니다. 금리도 정확하게 상승 방향을 제시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 관련인데, 제가 8.15에 출연할 때만 하더라도 미국은 위험하다, 대부분 경제 전문가, 정권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그 얘기를 했어요. 심지어는 A 교수 같은 경우에는 양털 깎기가 본격화됐다. 그러니까 중국으로 가라. 중국이 가장 매력적이다. 그런 얘기를 할 때 포유 환율 연구소는 중국이 위험하다, 오히려 미국이 안전하다 라는 정반대 의견을 냈죠. 그 당시 이제 포유 환율 연구소가 그 8.15 머니 방송 출연 기간 동안 한 얘기는 그 이후 2021년 연말까지 대부분 적중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는 포유 환율 연구소가 이제 방송 채널을 개설했는데 6월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9월에 개설을 했는데 그때 한 얘기들도 2022년 연말까지 다 적중했어요. 코스피 지수는 6개월 이내, 9월입니다. 그때가 3,200선 할 때로 기억이 되는데 2,500선까지 하락할 거다. 그때 제가 네이버, 카카오 많은 종목에 대해서 매도 의견을 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10월에는 신공항 얘기가 많이 나왔죠. 9월 10월에. 근데 제가 거기에 반론을 제기한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리고 10월 미 정시는 오히려 성장률이 좋으니까 신공항은커녕 성장률이 좋을 것 같으니까 미국 주식 문제없다 라는 얘기를 연말까지 얘기를 했죠. 그리고 미국 경제에 대해서 K 교수 등이죠. 2020년 하반기에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미국 경제 위기가 올 거고 미국 증시도 폭락할 거다라는 얘기를 할 무렵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제기한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22년 이제 방송 활동은 2022년 1월과 동시에 1월 4일 3일 이 근처로 기억되는데 미국 주식은 매도 의견을 냈어요. 너무 지나치게 올랐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니까 그 당시 중소형주는 이미 맛이 갔고 그 다음에 대형주들도 거의 아주 50개 종목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을 그런 무렵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너무 거품이 심하다.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이 1월과 그러니까 2022년 1분기죠. 1분기와 2분기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보유주식 매도 의견을 냈죠. 그리고 3월에는 주가 하락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기술적 반등은 있을 거다. 그리고 1월 초에 이제 매도 의견을 낸 것을 3월에는 일단 공매도를 했다면 청산하고 인버스도 청산하고 3월에 오히려 엔비디아나 테슬라 매수를 해가지고 4월 초에 매도를 하면 된다 이래가지고 추천을 했어요. 엔비디아는 정식적으로 방송을 한번 했고요. 그때도 280불 이상에서 제가 오히려 이제는 매도하자. 왜냐면 220불에서 280불이네 60불이니까 한 20% 이상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도 의견을 냈고 4월에는 인버스 투자 의견을 제시했죠. 그러다가 그 3분기 그러니까 9월에 제가 아마 세미나를 하면서 8월 말인지 9월 초인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 될 거예요. 3분기와 4분기 미국 경제 성장 플러스다. 다수 그 당시에 1분기, 2분기 성장률이 안 좋았으니까 그때 이미 미국 경제 침체 얘기를 할 무렵이죠. 그러자 이제 미국 그 재무부 장관 옐런이죠. 그분이 고용이 살아있는데 무슨 미국 경제 침체냐라는 얘기를 했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 또 3분기와 4분기는 미국 경제가 살아날 거다 하면서 미국 주식 투자 제안을 했죠.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실제로 3분기부터 4분기까지 미국 경제는 2%대 후반, 그러니까 3분기에도 2.8%, 4분기에도 2.8% 성장을 했죠. 그리고 또 8.15만이 방송에 나가가지고 한 서너 차례 나갔죠. 미국 경제 문제 없다. 그리고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 미국 주가도 오를 거다. 나스닥 지수 10월 중순경이 바닥일 때 적극적으로 매수 의견을 냈죠. 오늘이 연중 바닥이다. 오늘이야말로 매수할 때다. 라는 코멘트도 했어요. 그 이후에 주가가 미국 증시는 많이 올랐죠. 20% 이상 올랐어요. 엔비디아,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 올랐고 엔비디아는 거의 100% 올랐죠. 또 2023년에 들어와 가지고도 1월 초에 AI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테슬라보다 오히려 지난해 고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빠를 거다 라는 얘기까지 한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리고 환율 전망에 있어서도 우리가 제일 강점이 환율인데 2021년 초에도 원화
약세죠. 원달러 환율 상승이죠. 그리고 달러가 대부분 약세 얘기를 할 때 환율은 상대적 가치 교환 비율이기 때문에 유럽이 더 나쁘니까 미국 달러는 오를 거다라는 논리를 전개하면서 2022년 10월까지 달러 가치 상승 그리고 환율 상승 논리를 전개했죠. 그러다가 2022년 9월인가 10월에 중국 경제가 좀 살아난 걸 확인하고는 그 당시 우리 원달러 환율이 1420원에서 한 40원 안팎에서 왔다 갔다 할 무렵이에요. 달러 인덱스가 114 안팎일 때 지금은 매도하자. 그리고 815머니 방송에 나가가지고 아마 그 당분간은 105를 중심으로 움직일 거다. 그래서 102까지 내려갈 거라고 하는데 실제는 101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반등 중에 있죠. 그러니까 환율만큼은 미국, 일본, 한국 그 누구보다도 그 분석 능력이나 실제 그 우리가 연구를 한 기관도 국내에서는 누구도 우리 포유 환율 연구소를 따라오지 못해요. 환율 쪽은. 그러니까 이제 자신 있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연구소 홈페이지 그림 이걸 계속 가지고 놓으면서 포유 환율 연구소는 차트 분석을 하지 않는다. 기본적 분석만 한다. 왜냐하면 차트 분석은 리스크 관리가 안 돼요. 왜냐하면 차트 분석의 그 성질이 그렇잖아요. 오르면 추가적인 상승, 내리면 추가적인 하락. 그러면 이거는 리스크 관리가 아니고 리스크 테이킹 하는 그 접근 방법이에요. 그래서 포유 환율 연구소는 종목 추천도 그 리스크를 중시하고, 그러니까 이 기업이 이익이 수반되지 않는 주식 추천도 하지 않고 투자도 안 해요. 근데 그 결과 지난 3년 동안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업적을 사실상 남겼죠. 제가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자랑하려고 나온 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국내 경제 전문가들, 특히 경제 전문가들은 이할 적중률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전망에 있어서는 경기 선행지수 해석 전혀 되는 사람이 없고, 미국 경제 성장률 보니까 포유 환율 연구소하고는 수준차가 너무 난다. K 교수, A 교수, 대부분 유튜브 공간에서 활동하는 경제 전문가 또는 경제 연구소, 미국, 한국 모두 포유 환율 연구소 실물 경제 분석을 따라오는 집단은 어느 곳도 없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입증을 해냈어요. 그것도 3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경기가 확장 국면에서도 맞춰냈고, 경기가 나빠지는 지난해 1분기와 2분기에도 저희들이 적중해냈고, 또 3분기, 4분기 모두가 미국 경제 침체를 주장할 때 골드만삭스, JP 모건 스탠리, 미국의 경제연구소, 또 한국의 교수, 그리고 경제 전문가 모두가 미국 경제 침체를 얘기할 때 포유 환율 연구소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지금 포유 환율 연구소대로 모든 것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놓은 이유도 여러분들이 우리 포유 환율 연구소를 불신하지만은 실제 지난 3년간의 업적이나 실력은 국내에서 가장 앞서 있었다. 환율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고 부동산도 가장 앞섰고 가상자산도 가장 앞섰고 주식도 전체적으로는 가장 앞선 조직이 포유 환율 연구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따라오지 못하니까 최근에 와가지고는 이거를 위험관리 차원에서 한번 접근해야 되느냐, 아니면 방송하는 방법을 바꿔야 되느냐 라고 하면서 최근에 미리 주제를 주고 한 2주 동안 또 한번 여러분과 같이 호흡을 하기도 해봤는데,
지금도 제가 여러분들 따라오지 못한다 라는 얘기를 지울 수가 없는데, 최근에 이제 일어난 사건도 그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죠. 여기서도 대부분 또 희생된 거 아니냐라는 추정은 해요. 왜냐, 대부분이 포유 환율 연구소는 불신하고 3프로 TV 뭐 그 신뢰도가 높고 공영방송 신뢰도가 높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 피해를 봤는데, 실제로는 포유 환율 연구소가 한국에서 최고입니다. 실물 경제는 특히 아무도 못 따라오요. 지난 3년만간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지난 10년 이상 실물 경제를 포유 환율 연구소 따라오는 집단 없었어요. 환율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실물 경제와 환율은 불가분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환율과 실물 경제가 가장 앞서 있기 때문에 금리도 다른 데보다 앞서 있고, 부동산도 다른 데보다 앞서 있고, 가상자산도 다른 데보다 앞서 있고, 주식도 개별 종목은 아니지만은 전체 주식시장 흐르면 누구도 포유 환율 연구소를 따라오지 못한다라는 것을 지난 3년 동안 계속해서 증명해 보였어요. 야구에서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2할 타자 몸값은요 4할 타자 몸값의 10분의 1입니다. 축구도 마찬가지요. 공격수가 연간 10골을 프로리그에서 넣느냐 안 넣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10골 이하는 다수가 할 수 있어요. 근데 10골 이상은 아주 일부만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자산 시장도 2할 정도 내지 3할이 98%예요. 근데 포유 환율 연구소는 8할 이상이에요. 이 정도 되면요 몸값이 10배 아닙니다. 50배 100배 차이가 나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못 믿는 것 같아 가지고 오늘 본의 아니게 지난 3년 동안 포유 환율 연구소의 능력은 국내 어떤 경제 전문가, 어떤 외환 전문가, 어떤 금리 전문가, 어떤 부동산 전문가, 어떤 가상자산 전문가들보다 분석 능력이 앞서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포유 환율 연구소를 너무 불신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 정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